러시아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학습 목표는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이 어떻게 고려인이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역사, 그리고 고려인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한 이민의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사회의 변화, 즉 혁명으로 인한 사회주의가 러시아 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37년에 있었던 강제이주입니다. 이 강제이주에 의해서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내용도 알아봅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주의 재이주를 거듭하는 고려인들의 얘기,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러시아의 한인 이주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의 역사 속에서 고려인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고려인이란 누굴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려인 하면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918년부터 있었던 고려 왕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인이라고 할 때는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고려사람, 카레이스키 고려인,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할 때죠. 그때까지 농업이민 형태로, 항일 독립운동 형태로, 강제 이주와 동원 등으로 현재의 러시아 및 옛소련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이주한 사람들과 그 친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런 표현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러시아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 까레이스키 얘기합니다. 근데 까레이스키는 러시아로 형용사입니다. 한국인의, 한민족의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까레이츠라고 하는 명사, 한민족, 한국인, 이런 것들에서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하는데 고려 사람이라고 현지인들이 표현하면서 한국에서는 고려인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고려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을까요? 러시아 현지에서는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1988년에 한국에 참가한 올림픽 대표팀 중에 전러 고려인 협회라고 표현한 그런 고려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고려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1920년대에도 문헌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은 이 고려인, 고려사람, 까레이츠, 이러한 표현들이 다 고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명칭을 할 때 고려인이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860년대부터 이주하기 시작해서 주요 이주 지역은 러시아, 나중에는 강제 이주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지금은 옛소련의 전 지역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러시아에 약 17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죠. 카자흐스탄에 11만 명, 우크라이나에 1만 3천 명, 키르기스스탄에 1만 8천 명,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 1천 명, 타지키스탄에 750명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요, 옛 소련 혹은 러시아를 포함한 지도는 방대한 영역입니다. 시간대만도 7시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 극동 지역에 먼저 우리 한인들이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37년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가 되면서 그 무대가 중앙아시아의 5개 공화국,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들은 러시아 남부지방 또는 러시아 전역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에 퍼져 있는 고려인들은 집거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분산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고려인이라고 칭해지는 러시아 한인들의 이주 역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시기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기점입니다. 하나는 1937년이고요. 다른 하나는 1991년입니다. 이 1937년은 뭘까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991년은 뭘까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주 역사 구분에 있어서 이 두 역사적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1937년 강제 이주 전까지, 즉 1860년부터 1930년까지의 전반기 70년을 러시아 극동지방 중심의 이주 역사다. 그러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도입돼서 복합적 정체성이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에 정착하면서 또 러시아 교육도 받지만은 우리 민족 교육도 받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집중돼서 집거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강제 이주가 되면서부터는 이 강제 이주된 중앙아시아 지역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의 농업 중심의 집단 농장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위협받아서 파괴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한인들은 새롭게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되고 소비에트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정체성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영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공화국으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1991년 이후는 어떻게 됐던 것인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고려인들은 재이주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이주는 국제정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치에 의해서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초기 이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와 연관된 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나라와 러시아가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연해주를 비롯한 아무르강 우측편이 러시아 영토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됩니다. 또 조선과 러시아는 1884년에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조선인들의 러시아로의 이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1894년에 이루어진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마는 일본의 급격한 부상을 제어하고자 열강들이 간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러시아의 세력이 강대해졌는데 고종은 당시 조선의 왕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본의 압박을 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다 해서 아관 파천이라고 했습니다. 고종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러시아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러한 것은 1904년에 이루어진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다시 승리하게 되면서 러시아 세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이주에서 이 러시아 세력의 들어옴과 나감, 이것에 의해서 고려인들의 이주가 결정되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이 베이징 조약에서 조선인들의 이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획득하고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새로 얻은 영토에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61년에 자유이민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연해주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 속에서 조선에서는 북부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즉 국경지방에서 일어난 기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러시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차별 조치도 이러한 것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1863년에 기록상으로는 지신호라고 하는 지역에 13가구가 이주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연해주를 벗어나서 하바롭스크 북쪽까지도 집단 이주하는 그러한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하게 되면서 이미 이주한 사람들에게 러시아가 국적을 취득해 하면서부터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특히 연해주에 부임한 총독들의 방침, 즉 이민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93년에 총독인 두옵스키는 만약에 조선인들이 2년간 유예기간을 충족한다면 정착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898년에 그로체코프는 5년 이상을 거주하면 러시아 국적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반도의 북부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개발지인 연해주, 그리고 아무르, 더 북쪽까지 이주를 하게 되면서 조선인 이주자들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러시아가 국적을 주게 되면서 이들은 러시아 정교를 믿게 되고 러시아 이름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1.5세대라든지 러시아 태생의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중 언어를 소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들이 러시아에 급속하게 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첫 이주는 1860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러시아로의 귀화라든지 또는 러시아로의 적응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